했던 청년 정책 사업도 새로운 시대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건 찬밥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기서 주체의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창업과 관련, 청년 창업과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다 분석해 보면 제 예산의 80% 이상은 그 카르텔 내에서 다 씁니다. 컨설팅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보고서 작성해주고,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도 뭐 청년들이 합니까? 몇몇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컨텐츠의 중심이 되죠. 근데 그 정체성은 방향성을 잘 찾아가야 돼요. 오지는 오진다 같이 한옥이나 남은 거에 대한 남아있는 자원들에 대한 어떤 보존 활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채널에 소개가 되면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만 치우치면 마케팅의 영역이 거기에만 치우치면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어제 주무셨습니까? 그제 그 전남 경상위원회에서 했던 그 영화 감독 3명하고 영화 PD 10명, 13명 1박 2일 팩투어를 1박 2일 동안 여기서 했어요. 하면서 마주에 대해서 몰라요. 영상위원회가 전남 순천에 있거든요. 영상위원회 직원들도 몰라요. 근데 이제 유튜브하고 이렇게 블로그 보고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어차피 공탕한 걸 먹으러 와야 되는 곳이니까 체험이라도 한번 시켜주자고 대한객 체험을 한번 시켜주려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파격적으로 영암에서 잠자면서 무엇을 오셨고 영암에서 2박 첫날 먹고 두 번째 날 영암이라고 왕인박사 뭐 하려고 영암에서 할 것이 뭐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적극 유치해서 나주에서 대신 나주에 1박 2일 프로그램 내가 가이딩을 해주고 핸들링을 해주려니까 편하게 그냥 해라 해서 제가 이제 맡아서 해주고 이제 우리 나주시 역사관광과장님한테 저녁도 사라 그러고 1박 2일 같이 했어요. 하면서 밤에 술 먹으면서 2시까지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 영화 세트장하고 뭐지 막 달라졌네. 네, 스튜디오를 지방 스튜디오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니 아침에 곰탕집에 밥 먹으러 가는데 역사관광과장이 개발팀장하고 담당 팀장들 2명을 새벽까지 호출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시작이 바뀌었잖아.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된다. 뭐 지금까지 했던 거와 다른 뭔가 색다른, 그리고 물론 그게 꼭 악의는 아니다. 선의는 뭐냐면 이번 바뀐 시장은 분명히 이 정도 사이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느 공무원이 여기 새벽 2시까지 와서 술 먹겠습니까? 밥 사주고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놔주신 공무원도 제가 존경하는 공무원인데 그래봐야 내년에 퇴임입니다. 아쉽죠. 네. 그래서 산업적인 융복합, 그리고 나주 읍성 같은 경우에 진짜로 관광 잠재력, 그 다음에 교통 잠재력, 그리고 이 교통 잠재력을 가지고 나주에 전남이 22개 시군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 목포, 나주 시, 나머지 17개는 군입니다. 그러면 그 도 중에 전라남도에서 여기 순천, 여수, 이 동북권, 그 다음에 목포, 여기 이제 막 시작된 약간 재생이 시작된 목포 빼고는 여기 나머지 17개 시군, 여기는 광주죠. 광주. 요 위로 이제 이게 곡성, 구례 이렇게 대장 이렇게 불러 있고, 여기 서부, 전남 서부권이 블랙홀, 무안, 강진, 영암, 영광, 함평, 장흥, 화성, 사순, 오성 이런 지역들 언젠가 한 번은 들어봤지만 땅끝에 있을 것 같은 인구 4만 정도 되는
돈 단위 보시고. 근데 실제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깐느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소재들을 갖고 있고, 강준의 우리 푸소가 요즘 이제 조금 유명해졌잖아요. 강준은 4만 5천밖에 안 돼요. 근데 청자의 컨텐츠가 있고 다산의 컨텐츠가 있고 바다를 끼고 있고, 바다도 보통 바다가 아니에요. 육지와 바다가 같이 뭐 가우도 그리고 신안이 여기 오는 숙박객들한테 다음날 날씨가 좋으면 저는 항상 추천하는 게 신안에 가셔서 천사대교 구경하시고, 왜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연육교잖아요. 천사대교 딱 타고 가면 거기에서 안좌도에 들어가는 그 배를 탑니다. 그럼 요즘 가장 신안 쪽에서 알려져 있는 순례자이제 섬이 다 연육됐잖아요. 도보상으로도 가능하고 차로도 가능하고 순례자이제 딱 둘러보고 배에서 내려가고 퍼플섬까지 가면 15분 20분 걸리고, 퍼플섬 둘러보고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면 자산호고 촬영했던 도초도. 네, 도초도의 비금도. 그곳에 교수님 그때 가보셨죠? 네. 도초도. 그러니까 그 코스가 전라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수도권이나 영남권 사람들한테는 전남 우호지예요. 해외 가는 거랑 비슷해요. 여수하고 목포 정도 빼고 나주도 곰탕 먹은 거 빼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지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시각상으로 봤을 때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관광이나 이런 흐름들이 어찌됐든 뭐 관광이 아니죠. 이제 여행이죠. 대규모가 아니고 이제 소규모 바뀌었고, 그러면서 여행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전라남도는 상당히 곽광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기초 시설과 인프라와 편의적 전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타고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남에서 살아보니까 머릿속에는 진짜 하루에 별 생각 다 그려져요. 여기 나주, 광주 송정. 그래서 광주 송정에 지금 렌트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 송정을 이용하긴 하지만 나주에도 렌트카 시스템만 좀 잘 갖추면 나주에서 이렇게 갑니다. 전남에 5개 코스를 제가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되게 길어요. 근데 나주에서 출발하면 다 30분 이렇게 가요. 근데 5개 코스인데, 이 코스는 아까 얘기했던 신안 가는 코스요. 이 코스는 한평, 여기서 이 30분은 저희 여직원이 네이버에다가 한 거고, 여기는 트래픽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가면 한평 20분, 영광 20분 그렇습니다. 한평에서 영광 20분입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고창 상하까지 넘어가는데 또 30분. 그러면 서해고속도로 딱 올라가면 되잖아요. 저녁에는 장어 먹고. 이게 이제 영계인데, 영계. 동선에 대한 영계인데. 그리고 화순이 한 20분, 25분 걸려요. 여기서 화순이. 화순에서 보성 20분 걸립니다. 보성에서 장흥 20분 걸려요. 장흥에서 또 강진으로 돌아오는데 한 10분 걸려요. 순환동선이에요. 순환동선. 그리고 나주에서 영암 가는데 20분 걸립니다. 영암에서 강진 가는데 20분 걸려요. 강진에서 해남 가는데 20분 걸려요. 해남 땅끝까지 가는데 나주에서 1시간 10분 딱 내비로 치면 1시간 10분이에요. 제가 가면 1시간 10분 줄여서. 그러니까 나주는 제가 와서 보니까 방사형이에요. 다 여기서 출발하면. 그러면 나주는 뭐만 부각하면 되냐면, 나주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실무자들은 나주가 경유지다 그래서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바이가 경유지잖아요. 그럼 두바이는 왜 될까요? 경유지라는 걸 인정하고 경유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게 성장하다 보면 이제 캐리형 컨텐츠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경유지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곰탕 한번 먹고 가는 데요. 그러니까 곰탕 먹고 곰탕집에 사시사철 계절적 요인이나 어떤 특별한 요인 없이 항상 거기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 상가가 공실률이 60%라는 게 심각한 정책적인, 그래서 제가 아까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근데 큰 도시는 괜찮은데 작은 얘가 문입니다. 문은 애 아니거든. 그 작은 도시들은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왜냐면 적어도 그런 큰 흐름을 바꿀 정도의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려면 TF팀도 하나 좀 있어야 될 정도 되고 마스터 플랜도 그려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한 1억 정도 영역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한돈에서 아는 사람한테 해야 되니까 2천만 원 안 넘어가. 2천만 원짜리 용역에서 뭔 큰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딱 그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화하려면 그러나 전남 지역에서도 순천, 여수, 담양 이런 데들은 지자체장이 이제 당선이 되려면 관광이나 문화 인력들 눈 잠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당한 표를 차지하기 때문에 산업의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는 시기가 플랫폼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17개 군단위가 아무리 용을 써도 힘듭니다. 솔직히 소멸 위기의 도시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예산을 투입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조금 더 연착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겠지만 여기 이 동네에서 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 내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나 수도 배관 하던 사람인데 나 이발사 했었는데 나 애들 피아노 가르쳤었는데 이게 귀촌이죠. 그분들은 수도권의 삶에서 지쳐 있고 그리고 죽어도 내 애들을 뭐 저기 강남에 보내가지고 얘네들 또 저기 서울대 입성시켜야 되고 이런 아니면 애들 다 크고 나 그냥 살던 데니까 살고 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시골 내려가서 난 농사도 못하는데 뭐 먹고 살아 이런 게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제가 여기 경험해보면 이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주방 분권, 그다음 주방으로 이동하는 정책의 핵심에는 그 기초지자체들의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그 내려가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아내려는 사람들의 의식과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저는 평행선을 그냥 갈리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희한하게 늦어지긴 하지만 2년 후, 3년 후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실현이 돼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봄이라고 하는 복합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마당이라는 곳이 유명한 건데 거기는 복합문화공간의 형태를 떠나서 지역 문화예술, 관광, 역사와 관련되는 민간 포럼 중에서는 가장 큰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 조직의 중심 건물이 이제 봄이라는 조그만한 근대 일본식 가옥에 그게 이제 뿌려져 있어서 거기에서 항상 뭐 강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평일날은 횟집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요. 전주에서 살면서 이 집을 처음 2015년에 만났을 때 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주라는 곳을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나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여기서 마당이라는 조직이 생각이 났어요. 나주는 다 갖췄어요. 다 갖춰져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건데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저희 과장님 계시지만 혁신도시 문화예술위원회, 컨텐츠진흥원 이게 우리가 이쪽 업계에서 생각하면 정말 핵심적인 뭐 농어촌공사 그리고 뭐 사학연금도 가장 중요한 한전도 규모 면에서 엄청나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들과 이웃이 아니라 실제 그 동네 사람이 맞아요. 맞는데 서로에게 상생의 도움을 못 주면서 사는 거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지역 재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 발생적인 재생이 될 거다.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제가 기획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이유가
신나는 문화발전소라는 이름을 짓고 나주 읍성을 혁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퇴근 후에 스크린 골프장 가지 말고 좀 확 뚫린 이 공간에 와서 그 넓은 잔디밭에서 밤에 맥주 한잔 하면서 영화도 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클럽을 만드는 거죠. 사교 클럽들을. 전남 선녀들이 참 많은데 그 혁신도시의 트레비어 아시잖아요. 정말 요만한 우리 저기 수제맥주 집인데 미어 터져요. 딱 매장이 진짜 요만밖에 안 해요. 여기까지 다 해서. 근데 안타깝죠. 뭐가 안타깝냐면 10분만 오면 우리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차피 서울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이렇게 타고 1년에 한두 번 야외에 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10분만 오면 널려 있는데 이 원도심이라는 공간이 널려 있는데 그걸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또 못 누리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저희가 신나는 문화발전소를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명을 퇴근하고 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그룹 형성을 해서 문화 활동도 하고 또 여기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녁 시간에 술을 한잔 하고 결주의 가맹 문화라든가 이런 형태로 그저께 제가 그 시청 직원들 데리고 강의하고 나서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는다 그래서 먹고 나서 딱 7시 반 돼서 2차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먹을 데가 없어. 딱 문 연 데 하나 어제 전사온 집. 그 집 하나 바뀌었어. 그 전집 아집 가서 딱 가봤더니 술 취해서 주정하고 있는 할아버지 한 명 있고 술이 먹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아줌마들 둘이 맞고치고 있고 이게 현실. 그게 조금 있으면 이제 문 닫겠죠. 그게 현실인 건데 한쪽에서는 10분 거리에 한쪽에서는 저녁에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 삼겹살집 고깃집 뭐 요즘 제주값이니까 아니라고 새로 오픈됐던데 엊그저께 그 오랜만에 딴들하고 고기 한 먹으러 갔더니 웨이팅이 그냥 이렇게 돼. 이게 과연 누구의 힘이냐. 모든 인프라와 이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소통이 되지 않고 상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나주극장 1930년도에 지어졌던 나주극장 곰탕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가 나주극장이었다가 그 이후에 여러 용도로 쓰였죠. 그래서 뭐 짜장면집도 됐다가 그리고 그 호프집 대형 호프집도 되었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거기 보니까 주점도 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이제 망해서 그 계속 그 회사원으로 남아 있던 거를 그 옆집이었던 신협에서 샀던 거를 지역민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신협한테 다시 샀어요. 시에서 사람도 안 사고 나중에 이렇게 또 대받아갖고 사는데 그걸 어떻게 복원할 건지 콜로키움을 해요. 문화예술과에서 해갖고 그래서 수많은 그 유명한 분들 많이 오셔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그 되게 이제 재밌긴 하죠. 왜냐면 저도 전주 한옥마을에 그 자문을 가고 거기에 참석했던 두스 컴퍼니의 이한우 대표나 우리 그 공단연구소 그 최정한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전주 한옥마을 그 자문하고 그 도 뭐 마이스 관광 관련한 가서 토론 발제하고 해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그냥 카페 주인이야. 이 전국에서는 저는 전문가인데 여기에 강의를 외부에서 들으러 막 와요. 그리고 여기저기 자문하러 전국을 다니고 전남에 다른 타 시도를 다녀. 근데 나주에서는 동네 아저씨. 이게 참 안타깝고. 근데 화나진 않아요. 이제는 그 단계가 지났어. 화는 안 나요. 근데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문화예술 과장이 저한테 차트가 비싸다. 문화예술 과에 됐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다가 진짜 어저께는 제가 바빠서 저녁에 이제 영화 보고 오고 막 그러니까 안 하려다가 그냥 답답해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현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나주 극장 바로 옆에 나빌레라 센터라고 잠사 공장을 100억을 들여가지고 폐자원 활용식 시설에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문화도시 조성센터라는 곳을 활용해요. 나주 경미소 그 비슷한 금액 들여가지고 밀케이스 쌀창고 갔다가 만들어서 했어요. 계속 그냥 건물 만들어놔요. 똑같이 폐자원 활용 사업으로 똑같이 콜로 키우면서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저는 나주 극장은 지역 사람들한테 아카이브의 인식이 그리고 중간에 거기는 밤에 어떤 펍이나 이런 걸로 이용됐잖아요. 인천의 계양로가 이창민 대표의 컨셉이 결론은 뭐냐면 밤문화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맥주와 선술집과 이런 컨텐츠 먹거리 F&B들이 결론은 컨텐츠로 적용이 되고 그 지역의 정체성과 같이 연계가 되고 그런 초기에 플랫폼이 되기까지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줄 지자체장과 그 중간 조직들의 역량이 그걸 같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고 그런 어떤 그 청년 인력이나 기획자 지역에 일꾼이 없냐 그러지 않아요. 결론은 그걸 초기 단계에서 플랫폼까지 성장하도록 지원해줄 중간 조직과 행정의 역량이 없는 겁니다. 결론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예산은 있어요. 예산은 있고 항상 쏟아지는데 시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그 3분짜리 발표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다 모였어요. 그 발제자들하고 문화예술과에서 뭐 그 과장하고 팀장만 빼고 이제 다 왔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뭐 이한우 대표, 그다음에 로모의 우리 그 박주로 대표도 오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돈 좀 썼네 싶더라고요. 노력 좀 했네. 왜냐면 대부분 하면 나중에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 패거리들만 딱 오고 말거든. 그 밥에 그나마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박주로 대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겨울에 그 공간문화연구소 건축공간연구소에서 했던 포럼 3시간짜리 포럼을 정말 제가 그걸 듣고 감명을 얻었어요. 중간 조직들에서 저렇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는 포럼은 처음이었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직시하고 있었고, 특히 박주로 대표의 발표 내용. 왜냐면 로고라는 회사는 중간 조직이 아니라 직접 시행 조직이라서 본인들이 물론도까지 진출해보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바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그 문제 해결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주로 대표한테 회춘인데 내려오면 꼭 한번 보자 했더니 1박 2일 이제 어제 내려올 때부터 짬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나주극장 기획자한테 점심시간에 한잔 하자. 왜냐면 이한호 대표나 최정환 대표나 이런 분들 같이 전에 이제 자문하고 그랬으니까 다 알고 있고, 이한호 대표는 자주 보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동네 왔으니까 내가 차 한잔 대접해야 되는 게 예의니까 1시 반에 하니까 점심을 내가 살 테니까 와라. 차 한잔하고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일정이 1시 반 발표니까 사전에 이제 뭐 발제자들 좀 모여서 미팅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점심 식사를 제가 산다 그랬는데 또 시에로 산다고 그렇게 해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점심 먹고 차 한잔 하러 와라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아는 사람이니까 차 한잔 하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다 얘기를 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시에다 이게 이제 생각이 괴리죠. 상당히 많이 괴리. 그러고 나서 아마 끝나고 나서 거기 행사에 참여했던 발표자나 이런 다 여기 와 있던 거에 대해서 소문이 금방 나요. 이 동네 좁아가지고. 그럼 문화예술과의 그 문화예술 팀장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정치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는 사람들이랑 온 건데. 그런 시각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업에서 그 절대 배울 수 없는 인식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창업이나 아니면 중간 조직으로 역할을 하면서도 이게 그 내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경험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5년이라는 시간을 함축적으로 여기서 빡세게 5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이 나주나 전남에 특별히 이렇게 네트워킹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경찰청장이라든가 도교육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뭐 사학연구 이사장이라든가 한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에 오면 나주가 이제 어떤 경쾌성의 중심이니까 읍정에 와서 곰탕이라든가 아니면 어제 드셨을 사랑치나 예양 같은 한정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식사를 하고 어디 가서 뭐 좀 차 한잔 하더라도 특별히 이분을 좀 모셨다고 좀 대접했다고 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저희는 이 공간을 딱 내드리고 그분들은 뭐 경찰서장이나 이런 분들 동네에 나주 시장만 빼고 안 오니까 8년 동안 한 번도 안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그 공간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저도 네트워크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오랫동안 전주에서도 사업을 해오고 그리고 여러 조직에 몸담으면서 조직을 핸들링 해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보면 그 여러 명이 있잖아요. 여러 명. 근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항상 이렇게 풀 뽑고 정원 관리하고 결혼 여기서 커피 내리고 고객 응대하고 어찌 보면 커피숍 사장 맞는데 틀린 얘기도 아닌데 근데 이제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취급하면 또 화가 나고 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제 귀동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문화재 관련한 분들 되게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콘진널이나 그 문화예술위원회 회의 때문에 오시는 기획자급들 엄청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도시재생 때문에 선진지기원학이라고 다 오니까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 많이 오고 이게 이분들하고 대화, 이분들하고 나누다 보면 제 머릿속에 이게 다 융합되는 거거든요. 이게 버무려지다 보니까 그 버무려진 것들이 이제 그 현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엮여져서 이렇게 아웃풋되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해결책들이 나오는데 그 해결책이 이상적이에요. 지금의 우리 삶 속에서 현장에서는 이상적이라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모 박주로 대표한테 제안을 했어요. 앵커 기업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용해서 같이 들어오자. 그래서 3917 마중과 로모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제가 그 해법을 찾은 건 뭐냐면 기초지자체나 이게 광역지자체들이 어느 정도 네이밍이 있는 브랜드가 있는 데서 들어오면 다 해줘요. 근데 동네에서 토종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아니면 다른 카르텔들한테 눈치 봐야 되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해결 방법은 외부 기업이 들어와서 육성입니다. 지역 인재들의 육성 사업도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없는 건 아니죠. 다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온더잡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우리 워킹 할리데이 가듯이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내가 그걸 습득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중간 조직에서 용역으로 몇천만 원짜리 딱 받아가지고 그냥 책에 나온 얘기 와서 가르쳐주고 가잖아. 그게 이게 예산은 써요. 그 육성에 예산은 쓰는데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올해 꼭 해보고 싶은 거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그 퇴근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저녁에는 여기서 맥주판이 벌어지는 거죠. 공연하고 버스킹하고 와서 그리고 선남 선녀들 눈 맞고 와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되 낮에는 그 친구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기획일을 하거나 이렇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본인들도 즐기고 일을 하고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 돼서 어떤 손익분기점이 나올 때까지는
이 친구들이 창업을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실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월급을 받아야 돼. 그래야 안정적이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을 2년 전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꼭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는 생각했던 거는 되더라고요. 너무 빨리 생각해요. 이 마중도 제가 여기에 대한 손대고 공사한다는 거를 한 3년만 늦게 시작했으면 제 돈으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런 그 조직의 시스템이라든가 사업 구상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었고 회사원 활용 사업을 이용했다가 이럴 수도 분명히 있어. 그럼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도 있고 쉽게 갈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하나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 같은 실험의 형태는 안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깝긴 해요. 그리고 3년 동안 묵혀두는 동안 그 생돈 이자를 3년 동안 어떻게 냈겠습니까? 어차피 빚내서도 이자를 내야 되는데 돈이 안 벌리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지금 와서는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점심때가 다 돼서 식사도 안 하고 오신 분들 계셔서 하셔야 될 건데 저는 그 나중에 이제 줌으로 이런 소통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오늘 불러보시면 서로 갖고 계신 생각이나 어떤 느낌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제가 드린 얘기에 대해 궁금하고 막 그러실 건데 나중에 뭐 그 저도 저녁 시간은 좀 여유롭기 때문에 뭐 저녁 수업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줌으로 한번 기대기라든가 이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곰탕집이 있습니다. 곰탕집에는 가장 유명한 하얀 김밥, 노란 김밥 몇 군데 줄이 있어요. 근데 상가가 다 공동화돼 있어요. 근데 곰탕집 못지 않은 줄을 서는 상가가 행운분식이라고 하는 꽈배기 사라다빵. 거기가 처음 오픈할 때 마중하고 똑같이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왜냐면 그 양철집이 이렇게 해갖고 거기 한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목포 왕꽈배기라는 상가가 있었어요. 그분은 나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소규모 가격이 하면서 왕꽈배기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행운분식이라는 데가 생기니까 이분은 그랬지. 이거 우리 식구들이 하니까 먹고 살지 못 살아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그 코너에서 뭘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행운분식이 줄을 쓰죠. 몇 달 전부터 1년 반 정도 됐나 줄을 서고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해보세요. 너무 많이 나오네요. 마중 못지않게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와요. 리뷰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목포 왕빠기 사장님은 경쟁자가 생겨서 안 돼야 되잖아요. 더 잘 돼. 같은 메뉴. 그러고 나서 그 옆집에 있는 왕만두집 있거든요. 이 아저씨는 그만둘라 그랬어요. 근데 낙수효과 때문에 요즘 주말에도 열어요. 그전에 주말에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안 열었거든요. 낮에 가끔 한번 열고. 그리고 곰탕 먹고 와서 누가 만두 뜨거운 거 안 먹잖아요. 이제 동네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사러 올 시간에만 문을 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곰탕을 먹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수적인 서브 먹거리들이 계속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상가에도 점심하고 저녁 5시 곰탕 먹는 사람들이 있는 시간까지만 여는 브런치 카페를 열었어요. 저가에. 우유가 얼마를 쓰느냐를 보면 다 알거든요. 배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저희 우유 공급하는 사장님 형님이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꽤나 쓰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장사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옆에 공간에 메이커 스페이스 그 청년 창업으로 1년 하다가 텅 비어있는 100평 단위의 대규모 공간이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거기에 100평짜리 꽈배기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효소 꽈배기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시장의 논리들에서 배워가면 재생도 간단한 거예요. 거기 뭐 지원해주고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다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돈으로 월세 내고 다 해요. 근데 지역에서는 곰탕집 사람들한테 욕해요. 주차장 예를 들어 주차장 공짜로 쓰고 그리고 곰탕이 실질적으로 곰탕이라는 브랜드가 나중에 성장시켜준 거 아니냐. 그러면 하얀지 1년 매출이 50억인데 그 돈 다 벌어서 지역에 희사하거나 지역 기여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하는 게 그게 기여예요. 그 자체가. 근데 그거를 비영민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행정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중심을 잡고 공정해야 되죠. 물론 법을 어기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그 기여하는 기여도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그 인정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내놓을 수 있게끔 해요. 그 컨텐츠에 쉽게 얘기하면 밥집 장사 이게 아니라 곰탕이라는 컨텐츠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대단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지역재생에 큰 가치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은 나중성이 엉뚱한 게 아니라 곰탕집에 대한 그 곰탕의 스토리에 대한 이 곰탕이 나주 읍성에서 어떤 도시 재생의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곰탕집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곰탕집을 최초로 왜냐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브랜드로 형성되어 있는 7, 8개의 밀집 상가들 있잖아요. 그 곰탕을 문화화시켜요. 곰탕집을 또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곰탕을 먹고 나서 먹기 좋은 디저트라든가 먹기 좋은 군입거리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 상가들을 하나하나 튀어나가야 돼요. 스토리로. 그 상가는 간판 떼면 전부 다 일본식 건물이거나 아니면 오래된 다 천정 이게 딱 된조 걷어내면 전부 다 석가래입니다. 군산보다 훨씬 좋은 자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이 2층 이상 없거든요. 다.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고 그리고 어떻게 연계할 거냐 내 거만 먹을 게 아니라 어떻게 연계해서 이게 제가 3년 때부터 깨달은 거 뭐냐 발품이 잘 되려면 결론은 발주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용 써봐야 그냥 먹고 사는데 근근한 데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걸 3년째 깨달았어요. 그 4년 후부터는 결론은 나주에 사람이 많이 와야 나주에 사람이 많이 오면 마중을 한 번은 오니까 결론은 나주에 오는 사람들 늘려야 되는 게 해답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저도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데 대한 원인은 이기적인 원인입니다. 그게 맞거든요.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면 그 역할에 맞게끔 행정이나 중간적으로 좀 공정해 줘요.